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금요일 증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조정받았는데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1조 원 넘는 매수 물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일제히 매수했습니다. 그 외에 하나생명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 금융주들도 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페노션 같은 해운주들 쪽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우선 이 안에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D램 가격이 반등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D램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여파이 더욱더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이 실리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72,000원 선을 회복을 했고 지난달 31일 66,900원에서 7.62%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지난 11일부터 5거래 연속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12만 원 선 탈환을 내는 모습이었고요. 12만 2,4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고성능 D램을 중심으로 일부 제품에서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D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운주들 중에서는 페노션이 11.57% 올랐고요. 아래로 하나생명,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로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배당주들 쪽으로도 공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10%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또 배당 정책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까지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은 배당과 주주 친화 정책에 관해서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배당을 자제하고 또 충당금을 확대하라고 권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에서 내놨던 발언 자체가 지금까지 강화했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하겠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8.75%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은 6.45%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까지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는 페노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페노션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 4,82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살펴볼 수가 있죠. 해운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데 중국의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페노션 같은 해운주들 그리고 현재 화면에는 없지만 철강주들까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구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 운영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내생적 경제 동력이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대 역시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앞서서 이제는 지급 준비율을 더 인하를 하겠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더욱더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라는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이렇게 경기 민감주인 펜오션도 함께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05% 하락하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자체는 밀려났지만 그 안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특히나 상승률이 가장 컸던 종목들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대동기어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시큐레터가 26.01%, 에이스테크가 24.85%, 드리머스 컴퍼니가 22.26% 오르면서 일제히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한 종목들 내에서 4가지 종목들 특징주로 하나하나 어떠한 이슈에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로 미코바이오메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중동 시장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인 SIIVC와 현지 합작 법인 설립을 마치고 다음 달 사우디 남서부 경제도시인 자잔에서 생산부지 확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생산설비 구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우디 산업개발펀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수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을 넓혀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미코바이오메드가 29.99%로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종가는 5,05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대동기어입니다. 최근에 대동그룹 그리고 대동기어가 농기계 쪽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을 한다. 이런 호재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한 바가 있었죠.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와 맞손을 잡고서 이렇게 로봇을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대동이 스마트 농기계를 다음 먹거리로 지목을 하고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꼽히고 있고요. 스마트 농기계는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경작 기술 등을 도입한 농기계로 로봇 기술이 핵심인데 이 로봇 기술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동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적용된 콤바인을 이달 안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는 같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율주행 3단계가 가능해질 경우 기계가 모심기, 수학, 탈곡 등을 조건부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대동은 무인 자율 작업이 가능한 4단계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하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 이외에도 다른 로봇까지도 생산한다고 밝혔는데요.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임무 로봇을 2025년까지 포스코 제철소에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이달 4일에 밝힌 이후 주가는 지속적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대동의 경우 농기계 자율주행 3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능의 HX 트랙터와 DH6135 콤바인이 직선 및 선의 자율주행 국가시험을 업계 최초로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대동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대동 기어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는 12,9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큐레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레터 그리고 에이스테크는 다 다른 이슈에 따라 움직였지만 공통점은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는 점입니다. 우선 미국이 공통점이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이슈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시큐레터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시큐레터는 26.01%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29,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시큐레터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고요. 시큐레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안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15개 미국 기업으로 구성이 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20일부터 26일까지 한국 그리고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사이버 보안 및 중요 신흥 기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관계를 심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력 기대감이 높아진 이 보안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대가 됐고요. 시큐레터도 그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도 미국에서의 사업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면 24.85%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3,1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선은 인도에 5G 장비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재차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5G 관련 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미국에서 5G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연일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5G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 에이스테크가 각광을 받으면서 2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기대감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던 인도와 삼성전자의 관계성도 부각이 되면서 에이스테크도 함께 부각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를 5G 장비 생산 허브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된 건데 여기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 새로운 거점 기지를 확보할 경우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에이스테크도 함께 부각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금요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시장 어떠한 특징주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쌍끌이 매수가 좀 들었던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 들어왔던 금양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 지금 하락폭도 가장 견조하고 견조한 모습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동사가 이제 국내 네 번째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이제 첫 삽을 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게 2024년 말에 이제 준공 일단 됩니다. 75kWh 기준으로 해서 연간 19만 4천 대 생산하는 규모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광물이라든가 특히 리튬이 되겠죠. 그리고 그 양극재 기업 특히 이제 그 SNF를 통해서 니켈 함량이 97% 가능한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인수를 하고 있고 또 폐배터리 사업까지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을 나름대로 구축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원통형 배터리 만약에 이렇게 이런 밸류체인을 다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우리 증시 역사를 좀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되게 큰 이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 부정적인 좀 어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게 지금 진짜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발포제 사업이 사실은 그전에 했던 발포제 사업이 양극재 사업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랑 상당히 비슷해서 그런 영향을 가지고서 이제 이걸 실제로 하는 것 같으니까, 동사가 갖고 있는 이제 몽골 성태 광산, 그리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튬광산, 지금 원통형 배터리, SNA 양극재 기업들 잘 인수가 되는지, 폐배터리 사업까지 다 진행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까지 한 8천억 정도 이 원통형 배터리 투자를 하고 배터리 생산을 진행을 하니까 이 또한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조로는 금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장 동반 러브콜을 받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일 때 그래도 주가가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얘기를 해주신 바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입니다. JNTC, 드림시큐리티, 도아 엔지니어링, 셀바스 헬스케어, 아스타 순으로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한 이슈와 모멘텀 없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JNTC와 셀바스 헬스케어, 아스타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종목은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만큼 순위와 그리고 상승한 퍼센트
10%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NTC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3%대, 아스타도 3%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의 상승 이유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 나머지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과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이 종목 두 가지 종목도 역시나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의 강세를 그대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드림 시큐리티부터 함께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는 금요일장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15개의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본장에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수급 특징주에서도 미나 앵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보안 관련된 종목들의 대다수 종목들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전환을 하거나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드림 시큐리티는 보시는 것처럼 9.33% 상승하며 4,100원에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해당 종목의 흐름은 오늘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도화 엔지니어링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도화 엔지니어링은 금요일장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재건협력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때 재건 사업에 참여를 먼저 부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 관련주도 금요일장 본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모멘텀이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유입되진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보안 관련된 종목처럼 약세로 전환하거나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도화 엔지니어링은 4%대 강세를 가장 세게 보여주면서 9,270원의 거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도화 엔지니어링은 폴란드 인프라 시장에 나서기 위해서 이달 초에 폴란드 엔지니어링 회사인 CPG와 함께 M&A를 완료했다라는 바까지 전한 바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3기 EV, 러셀, 크라우드웍스, 나노신소재, 에코바이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도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온 종목은 없었는데요. 러셀과 크라우드웍스는 장마감 이후에 공시를 보내준 만큼 어떤 공시에 약세를 보였는지 두 종목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셀은 장마감 이후에 한국 제11호 스펙과 함께 합병 결정이 철회되었다라는 공시를 전했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모든 결정들이 취소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러셀은 2.05% 빠진 3,8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크라우드웍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 1.81% 하락을 보여주면서 54,2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신주 5만 주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공시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시간에서 JNTC 한번 봤으면 하고요. 워낙 지금 시간 매수가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딱히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가 강화 유료라든가 이게 커넥터 전문 업체인데 동사의 현재 그 성장 동력은 커버 글라스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둘 다 이제 특히 화웨이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PQ가 아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차량용 쪽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차량용 쪽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거의 지금 2028년까지 수주 잔고가 6천억 이상 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크게 많이 올랐고요. 내년 실적까지도 상당히 지금 견조한 걸로 알려져서 아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내년 기준으로 PER 11배, 내후년 기준으로 7배 수준이거든요. 현재는 좀 많이 올라가죠. 18배 수준이라서 좀 바로 사기에는 좀 편한 구간은 아닌데 아마 오늘 갭이 세게 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실적이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좀 의견 드리겠고요. 또 이제 스마트워치 쪽으로도 지금 그 동사의 그 커버 글라스가 들어가서 이 고객 다변화가 되면서 적용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차량, 스마트워치까지 이쪽 들어가면서
지금 상반기에서 하반기도 실적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다. 적어도 이 수주 잔고면 2025년까지는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고유 의견 드리는데 오늘 급등 출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쫓아가시는 것만 좀 자제하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JNTC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상한가를 기록한 JNTC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8년까지 수주 잔고가 무려 6천억 원 이상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들어가시기에는 아무래도 갭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JNTC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수급 특징까지 함께 분석해 드렸는데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도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수익률 꼭 챙겨가셔서 웃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